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직장을 퇴사한 이유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위치를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영상 말미에 퇴사 후에 1년간 연봉 1억을 벌어볼 수 있었다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1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년 동안 저는 뭘 하면서 돈을 벌었는지, 투자금은 얼마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영상 마지막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시작한 사업은 부동산 매매 사업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업을 한 것인데요. 법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주거용 부동산을 싸게 사서 단기에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다세대 빌라 두 채를 1년 동안 사고 팔았고요. 첫 번째 빌라는 1억 9천만 원 중반에 매수해서 4개월 후에 2억 5천만 원에 팔았고, 두 번째 빌라는 1억 9천만 원 후반에 매수해서 6개월 후에 2억 6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제가 매도 차익으로 얼마 정도 벌었는지를 대략 계산해 보실 수 있겠죠?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액면산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부동산을 빠르게 매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동산 경매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매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두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요. 바로 권리 분석과 명도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입찰 보증금 몇 천만 원을 날리거나 손해를 볼 위험이 있고, 이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는 마음이 불편하고 자칫 소송까지 갈 수 있으니 꺼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남들이 보기에 별로인 빌라들을 골라서 경쟁률이 훨씬 적게, 그래서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빌라들이었기 때문에 누수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에 돈이 들어갔고 부엌, 화장실, 올수리 등등 해서 내부를 거의 새 집과 같이 만들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3천만 원이 첫 투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금, 부대비용, 인테리어 비용 모두 포함해서 첫 투자금으로 현금 3천만 원이 필요했고요. 대신 부동산 경매는 대출이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대출의 도움 또한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점이 역시나 높은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단점도 많아서 혹시 이 사업을 따라해 보시려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서 이건 다른 영상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시작한 사업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입니다. 흔히 아시는 에어비앤비 창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도민 사업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빌라에서 작년 9월 에어비앤비를 오픈했고 지금까지 90% 이상의 예약률을 매달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월 평균 순수익은 에어비앤비, 아고다, 위홈이라는 외도민 관련 플랫폼을 모두 합쳐서 2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도민업은 이제는 합법적으로 구청의 허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 신고를 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부터 에어비앤비 앱에서 허가증을 업로드를 해야 숙소를 등록할 수 있게 의무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해서 한 명당 하나의 숙소밖에는 오픈하지 못합니다. 일단 저는 상태가 좋지 못한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를 찾아서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해서 예쁘게 집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집주인분께 전대차와 에어비앤비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구청의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또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안 되고요. 월세집이면 주인 동의와 이웃 주민의 동의서도 제출해야 하고요. 불법 건축물이어도 안 되고요. 그 외에 건축 연면적 기준, 소방설비 기준도 있고 구청에서 나오는 숙소 실사와 현장 외국어 인터뷰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청의 승인을 받고 숙소를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의 초기 투자금이 1,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000만 원은 월세집에 대한 보증금이고 700만 원은 낡은 빌라에 대한 모든 셀프 인테리어와 침구류, 가구 세팅 비용이었습니다. 이 중 1,00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00만 원이 투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봐야겠네요.
700만 원 투자해서 매달 200만 원의 수익이면 수익성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강의 수입입니다. 제가 위 두 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커뮤니티에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했었는데 거기서 소수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냐고 하셔서 일주일에 1회씩 강의를 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회당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부업이 아니었는데 위에 두 가지 사업이 끈처럼 연결이 되어서 시작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 경험이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했던 원리와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했을 때도 성과가 나는지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낙찰을 받고 성과를 내는 분들이 생겨서 신기했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이 아니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얻은 근로소득입니다. 저는 퇴사하고 일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웠던 수입원이었는데요. 일단 퇴사하고 아침에 늘어지게 늦잠 자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평일 오전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4시간만 일했기 때문에 퇴사하고도 오전 6시 기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요. 정오에 일이 끝나면 그때부터 제 사업과 관련된 일과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카페 알바 경험 혹은 B2C로 고객을 상대해본 경험이 인생에서 전무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퇴사하고 혼자만 있으면 고립되기 쉬운데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손님들을 만나니까 활력이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효과는 작더라도 꾸준하고 보장된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았는데 제가 당시 매매 사업을 하느라 현금이 모두 부동산 자산에 묶인 상태라 매우 초조할 뻔했는데 이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처럼 또 다른 현금 흐름이 준비되지 않는 대책 없는 퇴사는 정말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10시 출근, 새벽 1~2시 퇴근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예 아니었어서 무작정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저녁 8시 이내에 퇴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수입을 만든 뒤에 퇴사하시기를 진심으로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업 외에 블로그 애드센스, 제가 노인복지센터 창업, 코인 투자 등 다른 여러 시도들도 했는데 좋은 성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블로그 애드센스는 투입되는 노력의 양 대비 수익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하기가 어려웠고, 제가 노인복지센터 창업은 사업을 준비할수록 이게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에 대한 사명감과 진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진행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코인 투자는 불장에 돈을 벌긴 했는데 조정장에 많이 잃어서 성과를 크게 보진 못했습니다. 이상 퇴사 이후에 제가 시도했던 것들 중 성과가 났던 사업들과 실제 수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 없이 1억을 벌어보고 느낀 건 어딘가에 고정적으로 계속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가서 일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퇴사 후에 40일 동안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태국 여행도 열흘 동안 가고 작년 연말에는 일주일 정도 런던 여행도 다녀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마음 편하게 비우고 젊을 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제겐 너무나 감사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제가 했던 사업들에 대한 한계점도 명확하게 알게 되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또 다른 사업들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부동산, 즉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했다면 올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하던 것들은 계속 지속을 해나가면서 그 위에 온라인으로 얹어서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랑 블로그를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년간 무슨 사업을 했는지를 나눠봤는데요. 퇴사 이후에 뭘 해야 할지 당장 고민이 되신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필 링크에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면 제가 꾸준하게 글을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기회가 되면 조금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